안녕하십니까? 네. 지트 수학학원 JFP 고입 담당 서경민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 분석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할 건데, 촬영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계기가 아무래도 최근 이제 고교 학점제,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교육 편제 개편, 그리고 뭐 수능 개편 등 개편안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서 지금 혼돈의 시기예요. 그리고 그 혼돈의 시기에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있고,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어머님들도 계시고, 충분히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 이게 바뀐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문의도 좀 오시는 편이라 정보 전달과 저희 지트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이런 걸 대비를 하고 있는지, 중등부에서는 어떻게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비전을 좀 생각하고 있는지, 대비를 해주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중1 대상 입시분석 설명회를 좀 촬영을 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유튜브로 이렇게 좀 공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트 채널에 과거에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한 영상은 좀 더 디테일한 영상으로서 어제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중학교 입시 분석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보시면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학 교육 변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 이게 개편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입과 대입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좀 예측해보는 자리. 그 예측을 토대로 우리 중등부에선 우리 아이들 어떤 식으로 준비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고교 학점제부터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된다 혹은 주변에 이제 시범 학교들도 많이 있죠. 이미 고교 학점제를 반쯤 시행하고 있다.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교 학점제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서 마주하게 될 현실은 현재 시범 학교가 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일단 시범학교라고 하지만 선택 과목을 이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정도의 이제 시범학교랑 문제점을 좀 먼저 캐치하기 위한 학교들이고요. 평가 방식은 그대로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될 문제점은 역시나 평가 방식입니다. 절대평가로 바뀌는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교 학점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학점제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학점제가 뭐냐? 흔히 현재 고등학생이 시수제, 몇 시수, 몇 차시,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근데 시수나 차시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어도 어머님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죠. 학교에서 짜준 시간표랑 짜준 커리큘럼에 맞춰서 그냥 수업을 듣기만 하면, 그리고 시험을 보고 출결을 하면 고등학교 졸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학점제라는 이야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 학생들이 어떤 가이드랑 레일을 깔아놓고 그 위를 달리라고 하는 것에 훨씬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표를 짜보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 학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구성될지, 지금 고등학교 생활이랑 좀 어떻게 많이 바뀔지 좀 살펴보고요. 학점제라고 하니까 이제 대학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대학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 대학교처럼 그럼 금요일 날 안 나가고 주 4일로 뭐 학점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내신 산출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저희 JFP에서 그 대입 담당하시는 분께서 촬영을 해놓은 영상이 있는데, 내신 산출 방식이 이제 1학년 때 상대평가를 기본 골자로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를 골자를 유지하다가 국영수사와 같은 핵심 과목들은 2학년 때부터는 모든 과목이 선택 과목화 되면서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는 성취평가라고 하죠. A, B, C, D, E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경쟁하는 구조, 옆에 친구보다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 학교 시험 기준으로 90점 이상만 나오면 된다. 요렇게 이제 평가 방식 2학년 때 그 주요 과목들도 전부 다 바뀌게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요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택 과목, 어떤 선택 과목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볼 건데, 많이 살펴보기보다는 수학 쪽 위주로 좀 잠깐 살펴볼 겁니다. 뒤쪽에 수학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좀 이제 알아볼 거예요. 자, 학점제부터 먼저 좀 알아봅시다.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제 이게 교육부에서 제시된 사진인데요. 교육부에서 192학점을 이수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92학점, 숫자를 정확히 박았죠. 그러니까 저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몇 학점을 받아야 졸업을 합니다. 이를 시수로 바꿔서 고등학교 동안 몇 시수 수업을 들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르죠.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학교에서 그냥 시간을 깔아주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건이 있죠. 과목 출석률, 학업 성취율이 요 조건을 충족하면 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충 과정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이제 서울교육청에서 제시했던 고교학점제 홍보 영상에 학교 선생님께서 나와서 이 학점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보충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충 과정은 어떻게든 해당 수업을 이수시켜서 졸업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좀 출결이 안 되는 것을 제외하면 학업 성취율 때문에 재수강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이제 꿇는다고 표현을 하죠.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는 그런 불상사는 없도록 최대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그냥 기초적인 조건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만의 시간표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진로에 맞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나만의 시간표가 생긴다. 이거 대학교 때 자신이 이제 시간표를 짤 때 어떤 과목을 듣고 어떤 과목을 듣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수강 신청하듯이 해서 시간표를 짜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좋은 점만 얘기해놨죠. 특목고 수준의 심화 전공 과목은 이제 다양하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선택 과목이 이제 몇몇 예체능과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흥미 위주의 과목을 제외하게 되면 거의 고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예상을 하죠.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수학에선 사실 요 계통이죠. 일단 얘네들을 거의 고정으로 박아놓고 나서 그 외의 것을 들을 거냐 듣지 않을 거냐 요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나만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과목을 전부 다 담아가지고 그것만 들어서 졸업을 한다? 이거는 일단 개설되는 과목이 그렇게까지 많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개설되는 과목은 거의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인원수가 안 되면은 고교 클러스터라고 해서 다른 고등학교 가서 수업을 듣고 오는 그런 것들도 오픈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는 그냥 평범한 수업들로 이루어진 시간표가 짜여질 겁니다. 그럼 이제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이 192학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일단 192학점은 2560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홍보 자료에 보면 이걸 이제 시간 60분을 곱한 다음에 50으로 나누면 이 50은 이제 1시간 고등학교 1시간 수업이 50분이거든요. 50으로 나누면 이제 16 그러니까 타임이 나오는 거죠. 16의 수업 시간. 그러니까 16번 수업 시간을 들으면 한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는 게 대체로 16번 수업이 깔리거든요. 한 학기에. 그러니까 일주일 시간표에 1시간 들어가 있으면 그게 한 학점인 거죠. 시수랑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시수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수학이 일주일에 3단위야. 그럼 일주일에 3시간짜리 수학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신 산출할 때 단위에 비례하게 점수를 이렇게 좀 계산하는 방식들도 있기 때문에 단위라는 표현은 고등학생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듣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학점은 결국 단위라는 표현이랑 거의 동일하다. 192학점을 고등학교 1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 총 6개 학기로 나눠버리면 32학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32학점을 들어야 6개 학기를 듣고 졸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32학점의 구성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느냐면 주 5일 나가야 되니까 66677 하면 32학점 딱 나오죠. 이거 이제 현행 고등학생들 시간표랑 전혀 다르지가 않죠. 그래서 192학점 뭐 알기 어려운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국 뭐냐면 현존하는 고등학교 시간표가 뒤틀리거나 바뀔 일이 사실상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하고 방과후를 할 건지 결정하고 동아리 활동할 건지 결정하고 1교시부터 7교시 수업 듣고 학원 갈 건지 결정하고 그냥 이게 전부 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업 시간이 나는 오늘 그럼 이제 앞으로 시간표를 10시부터 짜야겠다 이런 거는 불가능할 거라는 거죠. 일단 현장 우리 선생님들의 근무 시간 근무 여건도 생각을 해야 될 거니까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이건 꼭 들어야 돼라고 이제 좀 제시를 하죠. 이건 꼭 들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필수 이수학점이라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학의 입장에선 이제 수학 상하, 지금 선행으로는 수학 상하죠. 이제 이게 이름이 공통수학 1, 2로 바뀔 예정인데, 요런 것들이, 수학이 이제 8학점이 이수학과 필요하다. 국어, 영어, 수학은 8학점씩 필요하다. 그럼 아마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각각 4학점씩 이렇게 배분을 해서, 1학기 수학 시간표가 아마 4타임이 들어가게 되겠죠. 한국사, 사회, 과학 이런 것들 다 합쳐서 48학점은 졸업하려면 반드시 들어야 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내신 산출 방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요건 좀 디테일하게 사실 그 JFP 대입에서 좀 다루었었는데, 달라진 게 딱 이거예요. 지금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 48학점의 공통 과목 부분은 상대평가예요. 공통 과목 부분은 상대평가다. 그럼 이제 그 외의 것들, 원래 이제 일반 선택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수학으로 따지면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고등학교에서.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건, 이 진로 선택은 이제 기하,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ABC 절대평가. 제일 점수가 안 나도 C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어서 현존 고등학생들에게 진로 선택 과목은 웬만하면 선택해서 절대평가니까 A를 받고 내신에서 좀 수시를 쓸 때 이득을 보는 게 좋다. 이런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요 일반 선택에 해당하는 친구들과 진로 선택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전부 다 융합 선택이 확장되면서 5단계 성취도 평가 A, B, C, D, E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랑 똑같아지는 거죠. 중학교 90점 넘으면 A, 이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I라고 하는 게 이렇게 추가가 됐죠. I. I는 뭐냐? I. 이거 이제 대학교로 따지면 F입니다. F. 네, 대학교로 따지면 F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수강, 재2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성취도가 안 나온다고 재2수를 해버리면 학점이 꼬이죠. 졸업을 못하죠. 학점이 모자라서. 그래서 방과 후 수업이나 기타 등등의 보강 등을 통해서 그 학기에 패스를 시켜주려고 아마 최대한 학교에서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내신 산출 방식의 변화가 뭘 의미하느냐. 200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 내신이 이렇게 절대평가가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2007년도, 2006년도, 8년도 뭐 요때. 이때 학교 내신이 일괄적으로 전부 다 쉬워졌어요. 네, 쉬워지지 않은 학교들은 학부모 총회에서 왜 우리 애가 대학 가는데 불리하게 만드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 시험 난이도가 확 낮아졌습니다. 절대평가다 보니까 성취도 기준에 맞게끔 A가 나오는 것이 수시를 할 때 변별력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모두 다 A인데 혼자 B면 일단 서류를 못 쓰죠.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A라서 유리한 게 아니라 다 A인데 나 혼자만 B면 불리하니까. 네, 이런 상태 때문에 학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에 대한 절대평가 과목들은 난이도가 상당히 쉬워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변별력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럼 공통 과목, 즉 상대평가를 하는 공통 과목은 변별력을 추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현재 난이도랑 동일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신 산출 방식의 변화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러한 그 변화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느냐. 선택 과목들은 수학 선택 과목 뒤에서 조금 더 다룰게요. 공통 과목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려울 거고 선택 과목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라면 좀 쉬운 과목을 위주로 선택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럼 공통 과목은 난이도가 어려울 거니까 공통 과목에서 변별력을 내서 남들보다 잘한다는 걸 어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예상에선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수시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 과목의 내신, 여기서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고등학교 1학년에 모두 다 깔릴 거라고 기대되고 있는 수학 1, 2, 공통 수학 1, 공통 수학 2, 공통 과학, 통합과학이죠. 통합과학. 그리고 이제 한국사, 국어, 영어 이런 것들의 내신 성취도가 1, 2등급이 이 등급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 수시 지원 여부가 일찌감치 결정될 것이다. 아마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그 수시를 쓰겠다는 집단 안에서 A가 안 나온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는 형태로 수시 집단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학점을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학교 때는 학점을 딸 때 좀 재미 위주로 재미있는 수업을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공 수업을 제외한 이제 다른 수업들은 좀 재미있는 체육 계통의 수업이라던가 예체능 계통의 수업을 들으려고 좀 편하게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죠, 대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는 어쨌든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듣기에 재미있는 수업을 듣겠다는 이제 원래 교육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건 내신을 좀 더 따기가 굉장히 좀 쉽더라, 내용이 쉽더라라는 관점의 부분으로 좀 쏠리기가 쉬울 거예요. 물론 상위권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어떤 과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수학을 듣고 와야 된다. 우리 학과에 오려면 뭐 이런 걸 요구하게 된다면 그걸 이제 들어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내신 따기 쉬운 순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 외의 과목은 아마 소외가 되기가 쉬울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현 고교 생활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표가 거의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시간표 안에 있는 구성의 내용물이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실상 거의 짜주는 것처럼 똑같이 진행될 거예요. 네, 학생들이 직접 이거 듣고 싶어요, 이거 듣고 싶어요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들이 우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걸 듣고 싶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대체로 학교에서 가이드를 이렇게 제시하면 그 레일 위를 거의 다 달려가는 형태가 되겠죠. 다만 이 큰 변화가 없는 와중에 1학년 수학의 가치가 제가 생각하기엔 2학년, 3학년 수학의 가치보다 수시에서는 훨씬 더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시를 쓰려고 하는 기본 대입 전략을 수립하려면 1학년 때 시험을 잘 봐야 한다. 1학년 때 시험을 잘 보고 물론 2, 3학년 때 시험도 당연히 잘 봐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2, 3학년 때 시험은 남들보다 잘 볼 필요는 없다. 남들보다 잘 볼 필요가 없어요. 96점이랑 100점 사이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격차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1학년 때 내 수학 성적이 곧 내가 대학을 수시로 어디를 쓸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단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선행을 나갈 때도 아무래도 1학년 때의 그런 선행 부분에 상당히 좀 탄탄하게 다양한 복습 혹은 선행을 계속 나가면서도 1학년 것을 좀 리바이벌 할 수 있는 특강의 기획을 하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걸 좀 들어보는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수학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저희가 수학학원이다 보니까 수학 교육과정 개편을 하면은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지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연계심화 과정이죠.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미리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연계심화를 공부하다 보면 교육과정이 개편되게 되면 문제점이 좀 생겨요. 개편될 때마다. 예전에 배울 때는 이걸 배웠는데 지금은 없네. 아니면 이건 안 배웠는데 지금 새로 생겼네.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3학년 2학기 때 산점도가 들어왔을 때 이제 3학년 2학기를 선행으로 배운 친구들이 이런 건 처음 본다. 이렇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옛날에 배웠던 게 사라지는 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나중에 무언가 좀 쓰일 때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없던 게 생기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논의가 되고 있냐면 교육부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우리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좀 추가하자라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지금까지 수학과 교육 과정이 계속 내용을 드러내는 데에만 주력을 해왔거든요. 계속 내용을 축소시켰습니다. 복소평명도 축소시키고 행렬도 빼고 부등식의 영역도 빼고 적분, 정적분의 영역도 뒤로 미루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영역을 축소시켜 왔는데 이제 국가나 국비 사업이 인공지능이나 IT 계통의 사람들을 많이 요구하게 되자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아이들이 지금 현재 취업하는 친구들이 행렬을 너무 공부를 안 한 게 좀 크다. 그래서 미래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이 행렬인데 코딩을 하는데도 필요하고 이러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좀 미리 공통수학에 깔아서 그냥 교양처럼 다들 알 수 있게끔 만들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는 수학 내용이 추가되는 것을 몹시 좀 경계합니다. 안 그래도 수포자가 많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러지 말고 그거 전공할 친구들만 듣게끔 인공지능과 수학이라는 진로 선택 과목에 행렬을 넣자. 이런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수학상, 현재 고등학교 수학상 개편된 이름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1이라는 과정에서 행렬이 추가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수상을 배우는 친구들이 행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행렬이 편제된다고 한다면 여기 공통수학 1, 수상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수상에 대한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할 때 저희 어머님들께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무 분량이 많고 한 번에 잘하기가 어렵다. 예. 왜냐하면 이게 양이 되게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개편 이전에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수상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행렬 여부와 상관없이 도형의 방정식과 경우의 수의 위치는 좀 바꿀 예정이다. 그래서 행렬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랑 상관없이 일단 얘네들은 위치가 좀 바뀌어서 경우의 수를 이제 1학기 걸로 학습을 하고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2학기 거에서 학습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행렬을 낀다면 여기에 끼겠다 정도로 지금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행 공부를 연계심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수학까지 다 공부하면 행렬이 안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학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순서만 바뀌는 거라. 근데 만약에 행렬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행렬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시중 교재에 이제 행렬이 추가되어 있는 교재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게 나오려면은 개편안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당해년도 고등학생들을 위한 문제집이 나와야 그제서야 행렬을 학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좀 많이 늦죠. 그래서 저희 지트에서 미리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행렬에 관련된 만약 특강이 이제 행렬이 이 안에 들어간다면, 개편된다면 이것들도 준비할 수 있게끔 저희 학원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추가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드리겠다. 네, 특강 같은 거를 수강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특강 수업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개편했을 때고요. 이 개편이 언제 되느냐? 이 개편이 이제 12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올해 12월 달에.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직업 선택 과목의 다양화를 좀 볼 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가 나오고 나서, 앞으로 이제 수학으로 개설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특목 진로 선택에 대한 전문 수학, 고급 대속, 고급 미적 분학은 일반 고유에서는 사실상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건 좀 제외를 하고요. 실제로 요 융합 선택 위쪽 부분에서 공통 과목은 다 해야 되고, 그럼 요 일반 진로 융합 안에서 수학을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은 사실 현 고등 과정 안에서도, 현 고교 고등 과정 안에서도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진로 선택 부분이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기하 수학 이런 거랑 밑에 있는 수학과 문화, 실용 통계,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될 건데 현 고등학교의 그 고3 말기 수시 쓰고 뭐하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저 수학 과제 탐구 부분이 수행평가로 대충 이제 시험을 대체하는 형태로 문제풀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과목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진로 선택 부분은 들을 친구들만 듣고 거의 다른 걸로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거의 의무적으로 선택을 하게 될 거고 기하도 이제는 메리트가 없다. 기하도 이제 메리트가 없습니다. 옛날에 현 고등학교 과정은 기하가 메리트가 커요. 기하를 들었을 때 A를 맞으면 내신 등급이 1.3등급 정도로 환산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컸는데 이거 전부 다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기하 이거 전부 다 절대평가니까 얘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죠. 상대적으로 수능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능 체제가 개편되는 거랑 같이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만 선택해서 수학은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 꼭 들어야 되나? 그 일반 선택 외에 다른 과목들, 수학들 꼭 들어야 되나? 제가 보기에는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은 아마 공통수학 1, 2, 그리고 그 외에 수원, 수투, 미적분 요 정도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외의 과목들은 이제 특정 학과, 어떤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가 그 과목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조금 들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직업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수학은 교육과정 개편되는 거 외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공부를 얼마나 잘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중요하겠죠. 그건 뒤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입,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뜨거운 감자예요.
7월 29일자 뉴스 기사 헤드라인이 정부는 자사고는 유지하고 외고는 폐지 수순을 밟겠다. 연말까지 세부안을 마련하겠다. 라고 이제 대통령 업무 보고를 했어요. 우리 교육부 장관님께서. 그래서 한번 또 난리가 났죠. 아직 헌법재판소 결과도 안 나왔고 자사고 폐지 논의에 대해서. 그래서 외고는 갑자기 이제 왜 폐지냐? 이게 갑자기 돌 맞은 느낌이죠. 외고 폐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고 학부모님들 나와서 시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사고는 준비할 만하고 외고는 좀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학제 논란이 터졌죠. 학제 논란. 그러니까 학제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를 이제 5살부터 입학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추진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교육부 장관님께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8월 8일자로. 이러다 보니까 이 교육부 장관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대부분의 계획, 그러니까 지금 외고 폐지도 포함이에요. 다 오리무중이 됐습니다. 자사고 존치, 외고 폐지, 뭐 전부 다 지금 그 학제는 아예 5살부터 입학하는 건 아예 그냥 안 되는 것 같고요. 흐지부지 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완전 폐지 수순을 밟는 것 같고 그 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것들로 전부 다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이게 결정이 되느냐. 고교 학점제는 논란이 없어요. 고교 학점제는 논란이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논의가 없는 부분들,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좀 주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 첫째로는 영재과학고는 이런 논의 자체가 없어요. 폐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존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재과학고가 존치가 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 학생들의 이공계열에 맞는 특수 목적 학교들은 존치를 해주겠다라는 거고 영재과학고는 여전히 기회의 장으로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고입이 개편되더라도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더라도 영재과학고는 논의 없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자사고는 일단 그 유지를 합니다라고 했다가 지금 엎어진 건데 자사고를 유지하겠다고 해서 사퇴가 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자사고 존속을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사고는 존속이 된다는 생각을 골자로 기회가 된다면 지원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서 고입이 개편됐을 때 자사고가 남아있으면 그래도 여전히 쓸만하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사고에 대한 준비는 이제 수학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학교 내신 성적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활동,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를 열심히 성심성의껏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준비하시고 추가적인 어떤 필요한 내용이나 첨삭이 좀 필요하시면 저희 지트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외고는 좀 폐지 여부가 좀 이제 불투명해졌습니다. 이게 외고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논의를 하는 쪽 주장이 뭐냐면 외고가 이제 전국에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들, 영재학교, 과학고들 다 통틀어서 미달되는 학교가 제일 많아요. 그만큼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외고가 이제 어문학 계통의 특수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이제 특수 목적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폐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이유인 건데 폐지를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엎어진 상황이라 폐지 여부가 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외고를 준비해야 되냐? 외고 준비를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어머님들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게 학생의 수학적 역량입니다. 갑자기 외고 얘기하는데 수학 역량이 왜 나오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학 역량이 다소간 좀 많이 힘들고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는 케이스이면서 어문학을 좀 좋아한다. 그렇다면 외고를 폐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다가 외고가 폐지가 안 되는 걸로 픽스가 되면 그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됐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수학도 꽤 잘하는데 영어도 좋아해 이면 저는 외고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전체적인 그 수능과 뒤에 이 다음 페이지에서 다룰 대입 개편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수학이 엄청나게 지금 중요시 되는 사회예요. 그래서 수학적 역량이 외고 지원 여부에도 관여를 합니다.
수학적 역량이 좀 다소간 좀 미진하거나 많이 힘들어하는, 수학을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어문학에 관련된 흥미를 가지고 외고에 가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건 또 외고도 준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외고 준비도 저희가 또 진행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수학학원이라고 외고 준비 안 하는 걸로 알고 계신 어머님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외고국제고 합격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폐지가 안 된다면 이런 것들을 준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영재과학고, 자사고, 외고국제고 전부 다 준비를 시켜드릴 수 있는 상황이다. 개편안에 따라서 자사고, 외고 폐지 여부만 보면 된다. 그래서 이게 언제 발표되냐면 기본 세부 방안이 올해 12월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발표가 되고 나면 제가 그 올해 입시 결과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회를 좀 드릴 예정이에요. 대입 개편으로 넘어갑시다. 대입 개편은 자, 지금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자는 논의가 평가원이 연구를 착수를 했습니다. 7월 1일자 헤드라인이죠. 근데 이게 이제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에 의해서 학생들이 너무나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심지어 시스템상으로 원한다면 이제 일반 선택 과목들을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수능에서는 그런 과목들을 체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래? 그러면 절대평가로 바꿔야겠지.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신도 절대평가가 되고 지금 이 개편이 착수된 연구가 이제 2024년 2월 달에 발표될 건데 수능도 절대평가가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학교별로 변별력으로 우리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학교별로 그 변별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학교별로. 대표적으로 논술, 뭐 이제 옛날 이야기로 한다면 본고사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논술이나 본고사 같은 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좀 뽑으려고 할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논술 대비나 이런 본고사 대비 논리적으로 자신의 수학적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맞는 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대입제도 개편안이 언제 발표냐면 24년 2월, 2년 뒤죠. 현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이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것이 발표가 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좀 짜야 됩니다. 첫 해차 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노력하고 연구해가지고 방향성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골자는 이게 개편이 되든 안 되든 내신 절대평가든 수능 절대평가가 되든 안 되든 제 1차 목표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그러니까 기본 골자는 학생이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나는 일단 무조건 정시로 뚫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은 없단 말이에요. 다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가 학교 시험 내신이 좀 잘 나오면 내신 좀 잘 나왔으니까 이 수시 써볼까? 이런 생각인데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수시는 안 되겠구나. 정시를 가야겠다. 이런 형태로 가니까 첫 번째 갈림길이 너무나 당연하게 시험이고 이 시험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시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차 내신 변별력이 첫 번째 전략으로서 대입 자격고사로 바뀌든 안 바뀌든 일단 수시를 생각해야 된다. 고등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입 개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종합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우리가 이제 고교 학점제가 돼도 고등학교 생활이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죠? 시간표도 거의 그대로일 거고, 깔리는 수업도 다 고만고만 할 겁니다. 대신에 2학년 때부터, 그리고 1학년에 그 공통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선택 과목들은 전부 다 편안하게 시험 볼 수 있는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이제 내신에 대한 변별력, 대학교가 학교를 못 믿게 되겠죠, 고등학교를. 대학교가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봤는데 전부 다 올해이라고 해서 얘가 정말 잘하느냐, 잘 모르겠다는 거죠. 요런 케이스들. 그리고 수능도 이제 수능으로 그럼 아이들을 변별해야지 했는데 만약에 수능이 절대평가가 돼버렸다. 이러면 아마도 논술이나 본고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미래가 이제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자, 지금부터 6년 뒤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대학교 입학은 수학 줄 세우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대수학 줄 세우기 시대예요.
지금 수학 1등급이 문과생이 5.8%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문과생들이 이제 문이과 통합 수능 보면서 다 무너졌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해결 방법은 너무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수학을 잘하면 돼요. 심플하죠. 수학을 잘하면 됩니다. 이게 문과생이 5.8%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예, 문과생이 5.8%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 교양으로서, 소양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학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두어야 된다라는 논지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은, 국영수는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하는 학문이라고 좀 생각하면 이걸 잘해야죠. 네, 지금 이게 평가 기준이면 이걸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과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이과생들이 수학을 열심히 하니까 수학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대수학 줄세우기 시대가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지속될 거예요. 꽤 오랫동안. 통합수능을 건들더라도 쉽게 건들 수는 없는 게 이공계열이나 IT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개발 이런 쪽에 국비 사업을 많이 벌리면서 지금 인력난을 해소시키려고 대학교 학과도 신설하고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이 모두 뭘 요구하냐면 수학적 능력을 요구합니다. 예, 그래서 통합수능이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회의 니즈가 그런 학생들을 원하고 그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수학을 내려놓는다는 건 취업도 그렇고 대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학 대비를 일단 기본 골자로 해야 된다. 고등학교 선택 이전에 수학이 우선이다. 그래서 수학 역량이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를 모두 다 나누게 된다. 심지어 이것은 고등학교도 수학 역량에 의해서 갈 수 있는 학교를 나누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재과학고가 이제 특출나게 수학과 과학에 대한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영재과학고에 간다는 거 현재 이 대수학 줄세우기 시대에 가장 우월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재과학고에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존재하면 저는 그걸 트라이 해보는 게 반드시 잡는 게 되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재과학고에 대한 대비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지트 영재센터에서 이렇게 좀 도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트 영재센터에서 영재과학고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어떤 역량에 맞는 우리 아이의 수학적 역량이 영재과학고에 가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판단을 해야겠죠. 예. 모든 학생들이 다 영재과학고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준비해 놓은 수학적 역량에 차근차근 맞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영재과학고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고 탄탄하게 다져왔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우선 자사고나 이런 데를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수학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외고국제고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비평준화 일반고도 지금 상당히 매력적인 학교로 탈바꿈하게 될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불리함을 안고 있는 학교인데 너무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만 가서 기숙학교로 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절대평가로 이제 공통과목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이 전부 다 절대평가로 바뀌면 아무래도 내신에서 유불리가 좀 없어지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끼리 시너지가 나면서 이렇게 좀 좋은 학교로 발돋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또는 비평준화 일반고에 갈 수 있는 수학적 역량인지를 좀 검토받고 확인받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저희 이제 JFP 고입센터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냥 그런 이제 다른 친구들이 모두 다 준비를 한다고 해서 나도 꼭 준비해야 돼?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일종의 기회예요. 내가 그냥 쓸 수 있는 기회인 거고 여기에 못 가면 안 돼, 나빠 이게 아니라 학생들마다 자신에게 맞는 학교들이 다르고 이런 맞는 학교들을 준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달라요. 이런 것들을 준비를 미처 못하고 혹은 안 하고 그냥 집 주변에 있는 일반고에 가서 성실하게 평범하게 공부해서 대학교를 가겠다라는 전략이 가장 스탠다드한 전략이고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는 아무래도 저희 지트 고등부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논술이나 본고사가 부활하게 되면 또 그걸 전문으로 해주는 곳이거든요. 또한 내신 대비도 이 근방에 있는 학교들 근처에서 내신 대비도 필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로 가게 되면 저희 지트 고등부에서 당연히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수학적 역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어디를 가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이 나눠서 모두 다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문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들을 내가 할 거다. 내가 어떤 걸 목표로 우리 아이에게 목표를 좀 제시해주고 이런 학교가 있으면 이런 학교에 가는 게 좋다라는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학부모님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영재학교 과학고 준비라던가 아니면 특목 자사고 준비라던가 아니면 일반고 가서 저희 이제 서울대 의대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웅장해지죠. 예, 뭐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에 대한 어떤 실적, 실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가르는 게 지금 뭐다? 전체적으로 이 설명의 전체적인 흐름은 모두 지금 수학 역량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모두 갈릴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순수하게 대학교 줄 세우기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선택 또한 개편되고 안 되고의 여부랑 상관없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역량을 키우는데 주력을 해야 되고 그 역량에 맞는 학교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도움을 바라셨을 때 적절한 곳에 도움을 바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다양한 내용들이 윤곽이 드러나는 게 2번에 걸쳐 드러나겠죠? 아무래도 이제 올해 말 12월 그리고 2024년 우리 아이들이 중3이 되는 2월 달에 네, 요때 이제 보면서 한 번 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럼 우리 아이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열심히 수학 공부하고 학교 생활 성실하게 임하고 2학년 때 내신 대비 열심히 하고 네.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걸 준비하면서 혹시나 우리 아이가 수학적 역량, 과학적 역량이 뛰어나다고 하면 학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영재 쪽에 문도 두드려 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거나 하시면 저희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FP에서 고입을 담당하고 있는 서경민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